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마 공부하고 합시다. 슬기로운 경마 생활 오늘은 경주마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유튜브 생중계로 이 경매 현장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경주마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경매에 대해서 샅샅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산업과 경마 또 축산 쪽에서 25년 이상 근무를 해오신 박승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제주 목장 운영 담당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목장에서 근무하는 박승환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매가 1998년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국산마 이 생산 역사 자체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제 경매를 98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주마를 더러블랙 경주마를 생산하기 시작한 건 91년, 92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니까 비교적 생산하고 짧은 98년에 경주마 경매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때가 뭐 그 사일런트 워리어, 사이코베블, 디디미 뭐 이런 시수말들이 활약하던 그 시절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시절입니다. 아, 예, 그래요. 브루클린 다저, 네. 슈리아 레기스, 정말 랜드러시. 옛날 이름이네요. 예. 네. 혈통보다는 그때는 외모를 좀 생김새 중시하던 위주로.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랜드러시 브루큰 다저가 체격이 아주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마들도 그렇군요. 체격이 아주 좋아서 마주나 조교사분들이 그때는 큰 놈 위주로 많이 고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말들을 고르는 그 기준도 정말 많이 변화 발전을 해왔는데요. 자, 보통 이제 경매하면요, 모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미술품 경매 이런 것도 떠올리시고 농산물 경매 이런 거 떠올리시는데 결국은 이제 2명 이상의 이제 구매자가 있을 경우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겠다라는 제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몇 차례 입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던 적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호가 경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제시될 때 구매 의사를 밝혀서 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착이 됐고, 그 전에는 입찰 경매라 그래서 아, 내가 사고 싶은 말에 얼마를 사겠다고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네. 제시 투찰을 하면 그 투찰된 것 중에서 이렇게 제일 고가를 선택하는 그런 그 경우도 잠깐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는 경주마 경매는 공개 경매를 하고 있는 건데 제 기억으로는 한때는 이제 직접 이렇게 번호판을 들고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얼마 얼마 이렇게 제시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구매 버튼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지금 호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지금 그런 형태예요. 맞습니다. 호가하는 방식은 나라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고 그거는 막 국민성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호가 경매를 합니다만 네. 시장도 워낙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호가 경매를 합니다만 구매자들이 자기가 호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노출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그 말에 대해서 관심을 표한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네. 방해를 할 수도 있고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호가를 굉장히 엄밀하게 합니다. 즉 이제 호가 중개인이라고 네. 그 호가를 받는 그 중개인들이 이제 그 경매장 내에 이렇게 있으면 눈짓을 한다든지 미국 경매장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서 계신 그렇습니다. 분들이 그런 예. 역할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뭐 손짓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윙크를 한다든지 자기만의 특유한 방법으로 네. 고유의 방법으로 호가를 표시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경매를 예전에는 뭐 이렇게 구두로 네.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이 시절에 아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현상처럼 누가 호가하는 게 밝혀지니까 서로 이제 이 네. 좁은 시장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발생하게 그렇죠. 되고 제가 자존심 싸움하는 걸 또 지켜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경매의 묘미이기도 한데 네. 뭐 괜히 말 사러 왔다가 어가 상하는 뭐 조교사 뭐 선후배 간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 누가 호가하는지 모르게 하자라는 방식으로 네. 전자 버튼 방식으로 바꿔서 지금은 번호만 나오고 그렇죠. 구매자가 번호로만 표시되죠. 그렇습니다. 누군지 네. 표시 안 하는 방법인데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번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경매 자체가 주는 그 호가가 주는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경매의 맛은 네. 좀 줄어드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장점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면 조용히 이렇게 엉찰할 수 있다는 뭐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는 뭐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의 의식이 변하면서 바뀌거나 유지되거나 뭐 그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98년에 이렇게 그래서 국산마 경매가 시작이 돼서 어느덧 23년째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국산마 경매가 자리를 잡으면서 1년에 제주에서 한 5번, 1세마, 2세마 나눠서요. 그리고 또 장수에서 이 내륙 생산자들의 말이 또 2번, 3번 정도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매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개별 거래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별 거래 규모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경매가 처음 시작 정착될 단계에는 거의 100%, 80% 이상이 경매로만 거래된 말이 경마장에 입사해서 경주마로 뛰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마주 조교사분들이 직접 생산자를 찾아가서 말들을 거래하고 이러던 비율이 높아져서 현재는 네. 경매 비율이 사실은 한 20% 정도밖에 경매를 통해서 입사하는 경마장에 입사하는 네. 비율이 한 20% 수준입니다. 경매가 가지는 장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시장이 좀 건전하다. 네. 뚜렷하게 어떤 말이 어떤 정도의 가격으로 팔려서 경마장에 입사했고 거래 과정이 좀 투명을 담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네. 개별 거래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많은 마주분들이나 마주를 대리하는 조교사분들이 좀 좋아 보이는 말들을 어릴 때 미리 미리 가서 선점하는 거요. 선점을 네, 네. 한다. 이게 이제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이런 특성은 시장 규모하고도 아마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넓은 나라인데다가 개별 거래로 그 말들을 찾아보려면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예를 한정 들어서 없겠네요. 뭐 어떤 말이 어디에 있는데 켄터키에 뭐 좋은 말이 태어났다고 한들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매자가 그 말을 보러 3시간, 4시간 네, 비행기 네. 타고 가고 뭐 이런 절차가 굉장히 번거로운데 경매 시장에 나오면 원하는 말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네. 비교해서 볼 수 있으니까 경매 시장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나라나 일본 한정된 지역에 생산이 이루어지고 네. 생산되는 두수와 생산자들이 이미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년, 2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집에 어떤 말이 있다, 어떤 말이 좋다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가서 입도 순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경매가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개별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신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네, 네. 조교사를 떠나서 마주나 생산자나 신규로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뭐 자기들끼리 거래된 시장에 내가 참여해야 되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매가 뭐 100% 경매로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지금 한 20% 수준에서 더 좀 높아져서 거래되는 말에 경마장에 들어오는 말의 한 50%까지는 경매를 통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가격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네. 이걸 통해서 생산 정책을 또 세우고 유도하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1,500마리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뭐 한 1,000마리가 서울이나 이 부산에 입사를 해서 경주마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두수로 봤을 때는 경매로 입사하게 되는 경우와 개별 거래로 입사하게 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말은 1년에 한 1,400두 생산이 되고 태어난 국산마가 경마장에 입사하는 비율은 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가요? 한 1,100두가 들어오기 때문에 생산하는 말의 한 80%가 경마장에 입사합니다. 이 중에 약 한 20%가 그 서울, 경매로? 부산에 네. 경매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나머지 한 80%가 개별 거래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자기가 생산한 말을 마주인 경우 생산자가 직접 말을 가지고 오는 80%가 개별적 거래, 개인적 거래고 20% 정도가 경매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를 이 주관하는 데는 마사회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이 생산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주마 생산자협회가 제주에 있고요. 또 장수 내륙에는 한국 내륙말 생산자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곳에 속해 있는 생산자들이 이제 경매에 상장할 말들을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꼭 협회에 소속이 돼 있지 않더라도 네.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어떤 말을 경매에 상장시키고 경매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생산자 협회에서 시장 조성자인 생산자 협회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와 장수에서 국산마 경매가 매년 7번 정도 시행이 되는데요. 올해 국산마 경매는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돼서 3월에는 이세마 경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월에 장수에서 다음 주 화요일이죠. 경매가 열린다고 하는데 장수에서 열리는 이 내륙 경매가 브리즈업 경매라고 해요. 보통 브리즈업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브리즈업 경매가 어떤 경매를 말하나요? 네, 브리즈업 경매라는 경매는 네. 경주말을 위한 훈련이 끝난 말들이 이세 말들이죠. 이세 말들이 그 기성자가 기성을 해서 말이 달리는 모습과 기록을 공개하는 그래요. 그런 경매를 브리즈업 세일이라 그러는데요. 아마 시작은 가볍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말은 여기까지 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행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라는 보여주는 경매였을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 기록이 점점 경쟁이 된다 그럴까요? 네. 또 기록이 마필 가격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니까 지금은 이제 200m, 400m를 뜁니다만 네. 거의 뭐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세일이 브리즈업 세일입니다. 시작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유럽에서는 거의 브리즈업 세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네. 최근에는 이제 미국 영향을 받아서 뭐 호주, 일본, 유럽까지도 이 브리즈업 세일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도 이세마 경매의 절반 정도는 네. 이 브리즈업 세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이 되네요. 경주마를 이제 구매하려면 가장 먼저 이제 혈통을 봐야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제 경매 책자가 사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된 말들의 이런 혈통서가 다 공개가 되거든요. 혈통서를 보면서 혈통을 유추해보고 또 현장에 가서 마체도 확인을 하겠죠. 근데 실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어떻게 달릴 것이냐. 어떤 주행 자세와 어떤 스피드를 가능성으로 보여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정 구간을 달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게 가장 그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력 있는 부분이긴 하죠. 단 그러면 미국이나 외국에서 브리즈업 세일이 가장 큰 세일이냐?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1세마 세일이 더 큰 시장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작 자체가 2세마 경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2세마 시장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만 외국에는 오히려 1세마 시장이 더 큰 시장이고 1세마에 팔리지 못한 말들이 팔리기 위해서 훈련을 해서 나 이 네네. 정도까지 네. 뛸 수 있는 말입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구매자들한테 다시 한번 그렇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경매가 브리즈업 세일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경매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보통 이제 1, 2주 전에 그 상장된 말들이 경매장, 이게 말하자면 제주 목장이나 이 장수 목장에 입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한 3, 4일 전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경매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마체에 대한 그 엑스레이 촬영, 사지 전체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이 점점점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마주나 조교사들은 이 책자를 통해서 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추리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한 경매에 말이 나올 때는 뭐 200여 두의 말이 나오는데 그걸 뭐 하루나 이틀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마주나 조교사분들은 저기 경매 상장마가 결정이 되면 미리 저 경매 상장마의 혈통이라든지
형제마들의 경주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자신이 그 관심을 가지는 말을 뭐 3, 40두 네. 뭐 이렇게 추리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매가 열리기 하루 이틀 전에 가서 그 말들을 자기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말들을 위주로 검수 쉽게 말하면 네. 예, 한번 확인하게 되는 마체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걸어보거나 뛰어보게 해서 이 보행 검사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말에 내가 이 경매에 참가를 할 것인가 정하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 경매에서 역시 가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마주가 내가 예산을 한 5천 정도 생각한다라면 그 정도의 수준에서의 말들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될 텐데 이 가격 책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판매하고 싶은 사람이 생산자죠. 네. 판매자가 자신의 판매 희망가, 예정가를 미리 경매사나 경매회사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네네네. 그 유튜브로 경매를 보시던 팬들이 최저가 이제 어떤 말이나 2천만 원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뭐 5천, 6천, 7천까지 갔는데도 유찰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아니 왜 유찰이 되느냐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외국에서 표현은 RNA라고 네. 리저널 앤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자가 경매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한 판매 희망가를 적어서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 희망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판매 희망가를 내는데요. 실제 저도 이제 경매사로 경매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는 이 말의 혈통이라든지 생김새가 정말 괜찮아서 이 말 정말 기대가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장점을 조금이라도 더 부각을 시켜보려고 많이 애를 쓰기는 하는데 뭐 저마다 다 보시는 그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글쎄 그 현장에서의 본인의 그 기호와 이 말의 가격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그야말로 이제 딱 정확하게 낙찰이 되는 거겠죠. 많은 분들이 보기에 저 말은 혈통도 좋고 체형도 괜찮은 것 같다는 말도 뭐 예상외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안 네. 가지는 경우도 생기고 또 나아가서는 저 말은 조금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다는 말에 뭐 두세 명의 구매자들이 나서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흔히들 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마주나 조교사분들이 경매 현장에 와서 혈통, 체형만큼 중요시 여기는 게 네. 그 말의 성장 과정, 네네. 육성 과정에서의 그 말의 모습. 많은 조교사분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말이 생산되고 많이 육성되고 있는 제주도를 한 달에 두세 번씩 가십니다. 네, 그렇죠. 예, 가서 뭘 하느냐? 목장마다 돌아다니면서 1세마, 올해 태어난 말, 2세마 계속 말을 보고 네, 다니세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뭐 그렇습니다. 육성 환경도 보고요. 네, 음. 어떤 집에 어떤 말이 있더라 그러면 가서 보면서 네. 그 말이 초지에서 다른 말들의 리더가 되는지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료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먹고 영양을 섭취하는지 나아가서는 육성조련사에게 맡겨졌을 경우에 육성조련사로부터의 코멘트 이 말은 훈련할 때 반응이 네. 어떻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나름의 그 스케일을 가지고 뭐 말을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조금 더 많은 시절이기 네. 때문에 구매자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하면서 말을 사는 걸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 모두 이제 과연 어떤 말이 잘 될 것인가를 분석하게 되잖아요. 정말 많은 변수를 가지고 바로 그 똑같은 시작점이 경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주나 조교사는 과연 어떤 말이 잘 될까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경매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경매에 나오는 말들이 어떤 낙찰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큰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시수말들에 대한 관심이 바로 경매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한때 매니피 자마라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말
그 다리 4개만 달리면 그냥 부르는 게 1억이다 이렇게 얘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매니피 이외에는 대적할 시순말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 후에 이제 액톤파크가 잠깐 나왔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마사이 시순말 뭐 흔히 말하는 한센 뭐 이런 말이 뭐 인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말 이외에도 민간에서도 생산자 협회에서도 나름 경쟁력을 가진 특화된 시순말들이 많이 보유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특정 시순말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는 경우는 쉽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수말들에 대한 기대치가 바로 경매 시장에 좀 더 빠르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한센이 그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카우보이 칼이나 올드 패션드 같은 그런 말들도 어느 정도 경매 시장에는 그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경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결국은 모계 라인 아닐까요? 엄마의 유전력?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는 건가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버지나 엄마에서 받는 유전 능력은 50대 50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똑같은 매니피한테 50을 받았다면 나머지 50은 앞말의 능력이거든요. 앞말이 얼마나 좋은 유전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후손에게 물려주느냐. 그래서 앞말의 능력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그 앞말의 목의 다른 형제들 네. 예, 를 많이 평가를 하죠. 말의 혈통 정보를 보면요. 부마와의 정보와 그다음에 모마와 모마의 2대모, 3대모, 4대모 이렇게 모계 라인이 쭉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마는 시순말은 시순말 자체로서 이미 알려진 경주성적 혈통이 알려져 있는 말이고요. 네. 대부분 모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생 가봐야 10두 이하의 자마를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계 흔히 말하는 바텀라인 네. 모마의 모마 또 그 모마의 그 할머니 외할머니 말 외할머니의 할머니 네. 이런 라인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러면 마주조교사들이 이제 그런 걸 유심하게 볼 테고 생일도 많이 보더라고요. 몇 월생이냐 이거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말의 임신 기간이 약 한 330일에서 한 340일 네. 뭐 조금 덜쑥날쑥합니다만 통상 우리나라 예를 보면 한 교배한 날로부터 한 340일 정도의 생산이 됩니다. 네. 2월 말부터 6월까지 번식 활동을 하고 네. 임신 기간이 한 340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산 기간도 비슷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출생도 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네. 한 달 빠르게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1월 말, 뭐 2월 초 생하고 5월 말 생하고는 뭐 한 4개월, 5개월 차이가 나는 셈이 되죠. 네. 근데 이런 말들이 20개월, 24개월령 이를 아, 2세마 네. 똑같이 2세마라고 평가받을 때 흔히 말하는 5, 6월 대학볕이라고 네, 네. 굉장히 많은 성장의 차이를 보이죠. 음. 더구나 최근 들어서 2세마, 3세마 쪽에 10마나 어린 말들한테 경주 편성이나 아, 그렇죠. 상금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좀 늦은 말들은 아무래도 생일이 늦은 말들은 마주나 조교사분들이 구매자들이 조금 꺼리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 뭐 3세 후반이 되면 다 사실은 다 똑같다고 네네네네. 봐야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세, 3세 초반에 좋은 상금 그리고 출전 기회 나아가서는 가장 큰 대상 경주라고 할 수 있는 상금마 경주가 네, 네. 3세 초반에 열린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생일이 조금이라도 빠른 놈들이 선호되기 마련이죠.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시수말의 판도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매니피가 지난 지금 뭐 한센이나 뭐 한센이 이미 지금 리딩사이어에 올라 있고요. 그 뒤에 뭐 테스타마타도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민간의 말들 중에서는 컬러스 플라잉도 꾸준하게 뛰고 있고요. 또 신예 시수말인 카우보이 클이나 올드 패션도 어느 정도 뛰고 있는데 박승환 부장이 보기에 앞으로 좀 활약이 기대되는 그런 시수말? 마사회에 있는 시순말의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최근에 시순말들을 그렇게 많이 도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최근에 도입된 말로 따지면 셰클포드, 아, 셰클포드요. 예, 그 다음에 언캡처드 이게 두 마리가 들어왔는데 두 마리가 조금 이제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셰클포드는 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강 경주의 하나인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우승마고 아, 네. 예, 그레이드 1 경주를 3승을 했고 미국에서도 저희가 도입하기 직전까지 교배로 2만 불, 2만 5천 불을 유지하면서 한 120두까지 교배하던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네. 시순말입니다. 자마들 성적도 꽤 뭐 준수하게 나와서 미국 리딩 사이어 순위 40위권을 항상 유지하던 준수한 성적을 내고 특징이 있다면 자마들 체형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아, 키가 크고 좀 길고 이런 스타일인가요? 키가 크고 길다기보다는 네. 크기도 크기지만 체형이 굉장히 반듯하게 나옵니다. 아, 예, 네. 사지라든지 균형이 잘 잡힌 말들을 많이 배출하는 특징이 있고요. 언캡처들은 상대적으로 플로리다에서 활동을 하고 네.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말인데요. 네. 음, 엉크로 있잖아요. 엉크로. 예, 출주 대비 자마 성률이 굉장히 높은 우승마 아. 비율이 높은 네. 아주 뭐 특출한 그레이드 경주나 스테이크 경주를 우승하는 말들은 좀 적지만 출주 대비 자마 우승마 비율이 굉장히 높은 아마 3년 전인가 플로리다 프레시맨 사이어 1위를 했고요. 아, 네. 그때도 아마 거의 신기록 그러니까 번식 첫해 자마들이 첫 배출한 자마의 승률로 따져서는 우승마 비율로 따져서는 신기록을 수립했을 정도로 꽤 일단 조숙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최근 들어서 민간에서 조금 눈여겨 보는 시순말은 뭐 제가 본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 경주 성적을 봤을 때 머스킷맨이라는 아, 네. 예, 머스킷맨. 라온 목장에 있는 시순말입니다. 출주 대비 자마 우승마 비율이 굉장히 높고 지금도 뭐 승률 복승률이 정말 승률이 굉장히 높은 네. 스타일이라는 걸 저희들이 그때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민간 목장으로 들어와서 지금도 자마들 승률 복승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요게 이제 승률 복승률이 높은 거하고 우수한 다시 말하면 1군 1800m, 2000m 우승마를 배출하는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네, 의미입니다만 다르죠. 네. 우선 좋은 지금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져서 많은 경마 팬이나 이제 이 경주마 구매하시는 마주나 조교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걸로 보여집니다. 역대 최고가 경매가는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에 2013년도 한참 그 예, 국산마 부흥기네요. 부흥기입니다. 그 3월 2세 경매 때로 네.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그 금화 피닉스 후에 이제 마명은 금화 피닉스라고 네. 금화 피닉스 액톤 파크의 미스 앤 텍사스 자마가 2억 9천에 낙찰됐던 기록이 거의 3억?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별로 그닥 성공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3등급까지 뛰었던가요? 제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3등급 아마 3승 정도 했는데 네. 뭐 그 뒤에 아마 그 좀 이제 사고로 폐사됐던 걸로 아마 기억이 나는데요. 재미있네요. 이 고가로 낙찰된 말들이 과연 그만큼 잘 뛰었을지 한번 보고 싶은데 자료를 좀 찾아보셨다고요. 예. 네. 역대 1위부터 한 5위까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아까 1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화 피닉스, 2위가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아주 훌륭한 경주마였습니다. 아, 성공작이군요. 성공작입니다. 네. 이건 1세마 경매 12년 10월 1세마 경매에서 팔렸던 매니피와 하버링 자마인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퀸즈 블레이드입니다. 퀸즈 블레이드 예, 지금 이게- 이제 씨앗말로 가 있잖아요. 예, 퀸즈 블레이드가 그때 12년으로서는 아까 13년도에 2억 9천이 나왔으니까 12년도 그때 당시는 최고가였죠. 네. 역대 최고가인 2억 6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또 3위마도 공교롭게도 암말입니다. 17년 1세마 경매에 팔렸던 영광의 키스라는 영광의 키스요? 기억이 없는데요. 한센의 소머지폰이라고 아, 소머치퍼는 씨앗말이 워낙 좋잖아요. 예. 그래서 한센하고의 교배였기 때문에 배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청구 나왔던 소머치퍼는 아닌가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네. 부산에서 토마스 조교사
밑에서 활동을 했는데 워낙 네. 모계가 좋은 라인이기 네, 네.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4위는 금방 말씀드렸던 영광의 키스하고 같은 경매 17년 11월 네. 경매 1세마 경매에 팔렸던 요건 조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매니피 자마인데 초인 볼트라고 아, 네. DRM 시티에서 소유했고 네, 네, 네. 구조 지용철 조교사에서 네네. 활동을 했던 말인데요. 이 말도 한 3군까지 활동밖에 못했습니다. 워낙 그 마체는 정말 막 좋아서 눈에 확 띄었던 말 같은데. 예, 오래 뛰지를 못했어요. 아, 아마 그렇군요. 그래서 훈련 중이나 경주 중이나 아니면 이럴 때 좀 부상을 입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마 2억 4,500. 예. 그리고 마지막이 역시 17년 아마 17년 11월 1세 세일에 아마 그때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역대 5위 말도 매니피 자마인 빅 갬블러. 빅갬블러 기억이 없어요. 이 말은 정말 부산 백광열 조교사 2조 네. 잠깐 활동을 했었는데 이전 뛰고 바로 심장마비로 폐사한 비운의 걸로 경주마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2억 3천. 그래서 역대 3, 4, 5위가 네. 17년 11월 1세 경매에 같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엄청 붐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센하고 매니피가 막 경쟁도 하면서. 예. 뭐 불행히도 지금 현재는 사태가 조금 안 좋은 경마가 제대로 시행되지 네. 못하고 있는 팬데믹 상태라서 경매 시장도 굉장히 많이 네. 좀 어기소침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현재는 뭐 최고가가 한 1억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억 정도만 나와도 잘 나오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투자하시는 마주분 입장에서는 상금이 또 그만큼 줄고 경주 기회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좀 과감한 투자를 하시기가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경매마하고 개별거래마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경매마가 경주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합니다. 이제 뭘로 보면 되냐 그러면 수득 상금으로 이제 평가하시는 게 가장 수득 네. 상금이 얼마나 좋은 경주 더 상위군에서 뛰었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득 상금을 보면 평균 금액으로 뭐 조금 지난 통계입니다만 18년도까지 통계를 보면 약 한 20%를 네. 경매마가 더 거둬들이고 있다. 예. 그렇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주마로 입사해서 네. 첫 출주까지 소요일도 훨씬 짧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경매마는 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여러 사람들이 통해서 거기서 선발된 말이고 개별거래는 뭐 말 그대로 당사자들끼리 거래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검증이라는 측면에서는 경매마가 더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외국에서도 뭐 예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최고 경매가로 기록됐던 말이 네. 더 그린 몽키즈라고 혹시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들어봤어요. 거예요. 네. 예. 그 저기 그 두바이 쪽에서 네. 그 고돌핀 레이싱에서 구매했던 이 말이 거의 경주에 못 뛰었어요. 2살 때 못 뛰고 3살 후반에 경주에 데뷔했나 1승을 거뒀나 못 거뒀나 그리고 이제 시순말로 데뷔를 했는데 뭐 거의 이름도 없이 시스말로도. 그때도 미국 전 세계 2세마의 최고가도 그렇게 경주 성적은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게 그런 묘미는 있는 네. 것 같아요. 좀 뭐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큰 대박을 기대할 수 있고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중을 좀 기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느냐.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경매에 대해서 알아본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경매 생중계를 또 지켜보시는 팬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께서 조금 더 이 경매에 대해서 알고 경매를 또 참가를 해서 보시게 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매마들, 상장마들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은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경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주 경매의 경우에는 한국 경주마 생산자 협회 홈페이지, 네. 한국 경주마 생산자 협회. 예. 네. 내륙 장수에서 열리는 내륙 경매의 경우에는
내륙말 생산자 협회 홈페이지에 네. 가시면 경매매화에 대한 내역을 카탈로그를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요 공이 말혈통 홈페이지에 가서 경매 사이트에 가시면 네. 말혈통 홈페이지에 경매 파트가 있습니다. 글로 가시면 상장마 내역을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상장마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요걸 이용하시면 일반인들도 경매 이 카탈로그 형태로 네.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경매 결과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경매 그 결과도 경매가 요즘은 뭐 인터넷이 워낙 빠른 시대니까 생산자 협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네. 홈페이지에 그 경매 결과를 올리고요. 네. 아니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어떤 마주가 샀는지 이런 그렇습니다. 걸 다 확인할 수가 있군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네. 그 말씀드렸던 생산자 협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마사의 말 등록원에서 운영하는 말혈통 정보 홈페이지에 가셔도 경매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역대 경매에 대한 기록들도 네. 거기에 다 있으니까 다 그렇군요.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 장수에서 내륙 경매, 브리접 경매가 있어요. 이 경매도 유튜브로 여러분께 생중계를 해 드릴 텐데 보실 때 이런 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점 있을까요? 전체를 다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으실 수 있는데 한두 마리 관심 있는 말을 네. 중점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음.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네. 그리고 그 말의 판매 뭐 추이 네네. 이런 걸 보시면 오히려 더 흥미를 느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마. 알고 보면 훨씬 더 유익하고 또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잖아요. 이 경마의 시작, 그리고 경주의 그 분석의 시작이 바로 이 경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주와 조교사들이 이 말에 어떤 점을 보고 구매를 했을지, 그리고 이 말은 어떻게 성장해 갈지, 그것들을 이 경매 현장과 같이 좀 분석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장수에서 펼쳐지는 내륙 경매, 여러분께 생중계를 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께 슬기로운 경마 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증 그리고 알고 싶은 여러 가지들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박승환 제주 목장 운영 담당 부장님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알찬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